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이 백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네, 저희 2부 돌아왔습니다. 2부는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죠? 네. 요즘 해외 직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EPD도 해봤죠? 네. 아이패드 에어 2? 그거 그거는 그냥 직구로 샀어요? 그거는 그냥 매장에서 샀고요. 네. 그 한국에서 안 파는 그런 모바일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구해서 써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포스트베이의 김명식 대표를 모셨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포스트베이의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포스트베이는 그 2011년 겨울에 처음 오픈했고요. 그 이후에 그 해외 직구 붐을 타고 아주 열심히 고객님들의 그 상품을 해외에서 한국까지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전문 기업.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네. 포스트베이 뜻은 뭐예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들이 예를 들면 우체국에 하는 일 중에 일부처럼 상품을 이렇게 배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트라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이 베이라는 부분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 이 해외 직구는 뭔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근데 여기 배송 대행 전문이 또 붙어요? 그럼 이 두 말이 결합이 되면 이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 건가요? 네. 그 해외 직구라고 하면 크게 보면 해외에서 어떤 상품을 바로 사는 걸 해외 직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샀을 때 사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산 상품을 국내까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이트들은 아주 저렴하게 국내까지 배송을 해주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아주 배송비를 비싸게 받거나 또는 아예 한국까지는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에 싸고 좋은 상품을 고객들이 사는 걸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난 업체들이 배송 대행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는 고객님들이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 한국으로 받아보시기 힘들거나 너무 가격이 비싸거나 이랬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배송을 도와드리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뭐 예를 들면 뭐 폴로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네. 거기랑 뭐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사실 고객님들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사시는지는 저희한테 배송 의뢰를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먼저 고객님들이 상품을 사놓으시고 나서 저희한테 고객님들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해외 사이트들이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주소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미국이 됐든 저희가 서비스하는 뭐 독일이 됐든 뭐 호주가 됐든 그런 나라에서 어떤 쇼핑몰들이 그 국가 안에서는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창고가 있는 저희 물류센터가 있는 주소지까지 무료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 또는 뭐 유료지만 적은 비용으로 배송을 해주면 저희가 고객님들 물건을 대신 받아서 한국의 고객님들 주소지까지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택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택배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쓰시는 건데 그 해외에 있는 상품을 택배처럼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실제로 국내에서 받아보실 때는 택배 회사들을 통해서 받아보십니다. 네. 그러면
뭐 페덱스나 네. 뭐 TNT나 네. 이런 특송 업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런 업체들이 원래 비슷한 일을 했지만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그런 업체 주소지로 상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계신 지인이 대신 예. 상품을 산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업체들을 글로벌 업체들을 통해서 한국에 지인들한테 다시 보내주실 수는 있지만 예. 처음에 물건을 사실 때부터 예. 어떤 본인 개인의 사서함 주소를 받아서 물건을 사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본인 한국 주소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는 그런 업체들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 5, 6년 전부터 활성화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물류 창고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포스트 베이도 그런 각국에 물류 창고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미국에는 3군데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저지주, 그리고 오레곤주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하고 독일에 또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조만간 중국, 일본 정도 지점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쌀 텐데. 지금 이제 워낙 해외 직구가 붐이다 보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다 보니 점점 좀 많은 곳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네. 바로 위가 오리건주인데 네네. 왜 옆 동네에다 또 그렇게 네. 하셨어요? 그 여러 상황들이 다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이제 특히 화물기 항공편 스케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지만 예전에는 아마존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면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저희가 그 부가세 내는 것처럼 그 미국에도 이런 소비세 같은 세금이 있는데 그게 면세를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만큼 싸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오레곤주입니다. 그래서 오레곤주는 뭐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면세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할 때 세금만큼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한 평균 한 9%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싸게 사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주소지를 가져가면 이점이 있는데 대신 그 오레곤주는 한국하고 항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까지 트럭을 보내서 다시 물건을 실어 보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좀 너무 자세한 얘기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각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 어떤 고객님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뉴저지 창고 같은 곳을 원하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뉴저지주에 가까운 그 쇼핑몰들이 보내주면 배송이 금방 오거든요. 뉴저지주는 의류하고 신발이 또 면세 지역인 곳이에요. 그래서 의류 신발을 주로 사시는 분들은 뉴저지주에 있는 저희 센터를 쓰길 원하시고 주소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다면세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뭐 그냥 오레곤주 쓸래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 한국 분들 중에 참 많은데 금방금방 또 배송받고 싶은 분들은 많이 차이 나야 뭐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차이 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캘리포니아로 보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뉴저지주는 재밌네요. 네. 아이템마다 면세가 되는 게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돼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식품류가 대부분 또 면세고요. 뉴저지주는 예전부터 의류나 신발들이 소비세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뭐 오레곤은 좀 크지만 그 근처에 있는 델라웨어주나 이렇게 뉴저지 근처에 있는 그런 또 주들은 또 전체 면세인 지역이 있고요. 각 주별로 그런 이제 법령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물류센터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IT 제품이 면세되는 주도 있나요? IT 제품만 면세되는 주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오레곤주나 뭐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IT 제품 역시도 면세죠. 오레곤이 질리네요. 그런데 배송이 뭐 하루 정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좀 더 이어가서 네. 아까 이제 시애틀로 네. 가서 이제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면세되는 부분이 네. 그 시애틀로 다시 가는 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비용은 저희 업체들이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건이든 캘리포니아든 뉴저지든 동일한 배송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물론 실제 들어가는 뭐 비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같은 그 배송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물론 이제 나라가 아예 달라지면 요금이 다르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대표님은 이 세 군데를 자주 가시겠어요? 자주 가죠. 상당히 자주 다닙니다. 네. 이게 그 뉴저지랑은 멀잖아요. 멀죠. 한 번 가면 세 번 다 찍고 오는 건가요? 네, 한 번 가면 뭐 세 군데 다 도는데 제가 보통 어떻게 도냐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 근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LA 공항 근처인데 LA 쪽을 먼저 들려서 그다음에 그 오레곤으로 올라갔다가 뉴저지로 들어갔다가 뉴욕 공항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반대로 뉴욕으로 들어가서 오레곤을 들렸다가 LA를 들려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번 출장을 가면 물론 이제 제가 있는 체류 기간도 깁니다만 뭐 왕복 비행 시간이 상당하죠. 최소한 뭐 3번 곱하기 2 정도 비행을 해야 되니까요. 미국은 국내선도 길잖아요. 예, 제가 LA에서 뉴욕 넘어가거나 반대로 뭐 뉴욕에서 LA나 오레곤 넘어가면 한 6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정말 동남아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로 작심하고 비행이 탑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뭐 청취자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류 창고가 미국에 3개면 그럼 거기 미국에다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저희 포스트베이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안다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조금이라도 고객님들한테 어떤 비용 부분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네요. 그 빌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대로 해보겠다. 멋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직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다 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 3년 동안은 매년 2배씩 시장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이죠? 우리 돈으로 해외 직구 규모가 1조 8천억 원. 네. 2조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 올해는 4억 가까이, 4조 원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묶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성장 규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적어도 150%에서 20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해외 직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해외 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한번 해보면 빠져들게 되죠. 그게 해외 직구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면 일단 한국보다 가격이 많이 싸다는 점, 그리고 신뢰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 브랜드를 국내 백화점에서 그렇게 사게 된다면 신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유통 경로를 통해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고객님들이 직접 사시는 경우들이에요.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가서 또는 그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종합 쇼핑몰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또 신뢰도 갖게 되고요. 예전보다 또 그 걸리는 시간들도 많이 줄었어요. 비용도 점점 줄고 있고 저희 같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되면서 비용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는 점점 더 해외 쇼핑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직구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구매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보다는 직접 구매하시고 저희처럼 배송만 대행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난다 가격이. 네. 그럼 그 많이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상품별로 천차만별인데 뭐 브랜드를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뭐 많이 쓰는 뭐 셔츠나 니트 같은 거 많이 입고 하는 네. 피사, 네.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도 나오는 피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적어도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어요. 배송 네. 옷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배송비나 이런 모든 부대 비용을 다 합친 비용하고 비교해도 예를 들면 셔츠 한 벌 살 돈으로 이제 뭐 한 3벌씩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국내에 유통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내리기도 하고 네. 브랜드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은 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해외 직구는 특히 그 브랜드들이 세일할 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세일을 하면 막 50%씩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럼 100% 해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싼데 50% 이럴 때 할 때 사면 정말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G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 그 저희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고객들이. 그러면 거의 $200 맞춰서 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즈 제품들이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200에 맞춰서 사시는데 옷 벌수가 20벌이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장당 10,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애기들 옷 시장 가서 10,000원 이하로 사기 힘들잖아요. 예. 그 지사는 그 직구 가격과 국내에서 사는 가격의 갭이 크네요. 그렇죠. 갭이 정말 크네. 크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국내에서도 저렴한 브랜드이긴 그렇게 고가 브랜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해외에서 더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예. 약간 주문하는 어떤 그런 귀찮음이 있지만 그걸 각오할 수 있는 저희 알뜰하신 특히 주부님들이랄지 우리 알뜰하신 소비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첫 애를 키울 때 이제 유모차를 살 때 네. 분노를 한 적이 있는 게 그 해외 유명 브랜드의 뭐 스토케나 그 퀸이 그게 이제 지금도 많이들 쓰실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스토케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7, 8년 전인데 150만 원이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그 총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 총판 네, 수입사 네. 50, 60에 때운다는 거야. 뭐 충분히.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 노르웨이 가서 사와야 되나. 네, 뭐 해당 브랜드가 지금은 뭐 한국 기업에 팔려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김정주 아저씨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역시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그렇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해외 직구에 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해주가면서 유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유모차 같은 제품들은 네. 사실 직접 구매하셔서 저희 같은 배송사를 쓰시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무거우세요? 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부피가 커서요. 이제 저희는 속도를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같은 네. 경우에 당일 결제하시면 빠르면 이틀이면 그 집에서 받아보시거든요. 댁에서. 그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공 운송이 필수인데 항공 운송을 하다 보면 꼭 무게뿐만 아니라 이게 부피로도 가격을 책정하게 돼요.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가격 책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배송 업체들이 부피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인을 해주지만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피가 크니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 뭐 이렇게 해외에서 배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다시 유통하는 업체들이 경우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부피가 큰 애들 장난감들 중에서 뭐 엄청나게 큰 뭐 사이즈가 한쪽 뭐
한 변의 길이가 1m가 넘는다. 이런 상품들은 해외 직구하실 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배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배로 해주는 곳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좀 개인이 이용하기엔 불리하시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겨울에 옷 입으시려면 여름에 미리 쇼핑하셔야 되는 거죠. 있긴 있군요. 네. 신기하네. 그게 컨테이너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물건들 다 받아가지고 이제 쇼핑해가 넘어오거든요. 저 영국에서 한국으로 짐 붙였는데 진짜 한 2달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또 선착장에서 그걸 갖고 오는 것도 일이야. 공동 구매를 해야 되겠구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들이 그걸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업체를 또 이용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유모차는 아직까지도 좀 진입 장벽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부피 배송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싼 브랜드들이 꽤 있고요. 뒤집어 써도 싸. 예.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FTA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어떤 정부 주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국 쪽하고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또 한참 또 유럽 쪽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독일 센터가 상당히 재미가 좋은데 지금 이제 유로화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유럽 제품들이 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 강세니까 이게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살 때 훨씬 싸서 미국에서 샀는데 요즘에는 유럽이 더 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때로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상품들을 정말 PC나 또는 자기 아주 작은 핸드폰 안에 다 넣어놓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한국 내에서 어디가 싸지? 이러면서 뭐 포털에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정말 작은 핸드폰 안에서 비교해 가시면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엄청 현명해지신 거고 그런 현명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이 그 니즈를 따라서 그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뒤이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다나와나 에누리닷컴 이런 데는 좀 힘들어지겠네. 글쎄요. 해외 직구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비교 검색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최적화하거나 이런 업체는 제가 아직 잘 못 들어봤고 대신에 고객님들이 부지런하게 각종 커뮤니티들을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정보 습득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핫딜 정보들을 최대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저희 한글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큐레이션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거 말고도 너무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으니까 때로는 이제 고객님들의 정보가 저희들보다 좋을 때도 있죠. 유로 대 달러가 제가 이제 경제지를 한참 볼 때는 1.6대 1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1대 1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1대1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갭이 많이 줄었죠. 보통 한 1.5대 1 이랬다가 지금은 뭐 한 1.1대 1, 1.2대 1 이런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화 대비로 보면 거의 뭐 1달러가 요즘에 1,100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가 한 1,3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상당히 갭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고객들이 먼저 하시는 게 저희가 환율이 줄었네라고 생각할 때 보면 이미 주문서들이 동향이 바뀌기 시작해 있어요. 소비자들이 빨라요. 현명하십니다. 해외 직구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만든 거고 독일에서 재미를 보고 계시다고. 네. 뭐 제품의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 커피 또는 커피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커피 엄청 먹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뭐 많은 커피 머신들이 들어와 있지만
독일은 뭐 사실 EU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 상품이든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상당히 항공 배송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굳이 유럽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물건 때문에 이탈리아에 저희가 그 물류센터를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중간에 있는 독일에 이렇게 센터를 지어 놓으면 프랑스 제품이든 뭐 이태리 제품이든 또 독일 제품이든 고객들이 알아서 구매해서 저희 창고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는데 워낙 요즘에 그 커피 브랜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 현지잖아요. 뭐 이탈리아랄지 유럽에서 사시면 저렴하니까 많이들 주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문하시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빠르면 보통 현지에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저희한테 오는 데까지 주문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2, 3일이면 또 보내드리니까 뭐 금방금방 원하실 때 그냥 주문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전자제품들도 좀 구매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없는 좀 제품들 생각보다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워낙 명품들은 금액이 크고 세금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사고 싶으시겠죠. 그보다는 공산품들이 역시 많고요.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들 이런 경우에는 뭐 가격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유럽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죠. 유럽은 그러면 그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때 저희가 15만 원이라고 알려드리는데 상품 가격이 15만 원은 아니고요. 상품 가격과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불하신 전체 비용, 상품 현지 세금, 그다음에 현지 운송비 이런 거 플러스 국내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현지에서 국내까지의 국제 요금을 세관에서 정해놓은 요금이 있어요. 선편 요금이라고. 업체마다 다 다를 테니까 평균 요금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요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아야 면세가 돼요. 미국보다는 훨씬 불리하죠. 그러네요. 예. 대신에 그러면 대략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보통 상품가만 따지면 한 10만 원 선까지는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것들이 붙어서 15만 원보다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불리하죠. 미국도 그랬는데 미국도 FTA가 체결이 되면서 면세 한도가 그렇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시도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면 뭐 식품이랄지 몸에 바르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일부 제품들은 역시나 면세 한도가 유럽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이 섹스 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보통 수입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불가하다고요? 예, 세관에서 수입 금지 품목들이 좀 있는데요. 뭐 어떤 형태의 뭐 섹스돌인지는 그레이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좀 혐오스럽거나 한 것들은 수입 제한을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약류랄지, 그다음에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국내 식약처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멀쩡히 먹는 이렇게 음료수나 뭐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하나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수입 금지 품목들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고 신청하실까봐. 그럼 그거 국내에서 막 파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떼우는 거예요? 뭐 다른 경로가 있으시겠죠. 또는 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정식 통관 절차를 받아서 미리 신고를 하고 건품을 받은 후에 통관해서 파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소비이고 하다 보니 원래 개인 소비가 더 자유롭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괜히 들어와서 세관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도로 반품을 하거나 할 때 비용이 많이 이제 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의심되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들은 좀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미리 조심하실 수 있게. 이 직구의 역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애초에는 이게 미국에 유학을 간 학생이나 이민자들이 그렇죠. 네. 카페나 블로그에서
맞습니다. 대신 네. 뭘 물건을 사서 보내줬던 게 시초가 됐다. 그렇죠. 사실인가요? 네네네. 그게 거의 이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거의 알바 수준으로 그런 거죠. 원래 뭐 더 시작이라면 미국에 있는 뭐 어른들 좋아하시는 예전에 무슨 약 같은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국에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니까 미국에 있는 친척 지인들한테 뭐 좀 사서 보내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대신 배송해주는 이런 이제 배송 대행인 거죠. 그리고 뭐 스포츠 브랜드들 뭐 이런 것들 중에 한정판 이런 거 한국에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신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보내주다 보니 한국에서 못 구하니까 장사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똘똘한 학생들 뭐 아니면 그런 분들이 집에서 그냥 이거 해보는 거죠. 집으로 그냥 배송 받아서 보내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돈을 보내줬는데 물건을 안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니즈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업무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굳이 카페나 이런 곳이 아닌 훨씬 쓰기 편한 그리고 정보도 잘 갖춰져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고객들 편의가 높아진 거죠. 배송도 빨라지고 예전에 그 유학생들이 보낼 때는 똑같이 어떤 국제 소포나 이런 걸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용도 훨씬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이제 그런 고객 편의들을 업체들이 다 해소를 해주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정말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죠. 2, 3년에 최근 이제 직구를 하는 사람이 급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말고도 다양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템이 정말 우주처럼 넓다든지 한국에는 뭐 10개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뭐 100개씩 있다든지 이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아이 핸드폰 회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의 출시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그 6번째 네. 그 모델도 한국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중에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은 미국이나 네. 또는 호주에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환율 때문인지 몰라도 호주가 미국보다 쌌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호주 쪽에서 저희 아이 그 핸드폰을 구매해서 그 주문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왜 그렇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호주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내 출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좀 많이 좀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님들이 예전에는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들을 정말 얼리 어댑터들은 사러 해외 나가셔서 줄 서서 사오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방에서 또는 뭐 사무실에서 또는 그냥 손안의 핸드폰에서 주문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 때문인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을 보면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비싸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제가 독일 말씀드릴 때 다 말씀 못 드렸던 건데 분유 같은 경우에 독일 분유도 그쵸. 좋다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국내에서 이게 안 풀려 있는 분유다 보니까 다들 국내에서 사셔도 구매 대행으로 뭐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짜 맞추거나 하시려고 직접 또 구매하셔서 하시는 경우 많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그런 걸 어떤 사업자들이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알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리고 뭐 유럽 사이트, 독일 사이트라 하더라도 영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많고 요즘에는 워낙 웹사이트들이 뭐 기술들이 좋으니까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언어에 문제 없이 그렇게 쉽게들 구매를 하시죠. 그러면은 독일 하면은 일단 뭐 이 제나이저 같은
음향, 네. 그리고 이 뭐 파버카스텔이나 스테들러 같은 이 필기도구, 네, 네, 네. 그리고 뭐 아우디, 벤베, 벤츠 그런 네. 차 네. 명품 장인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들 브랜드도 그 가격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 네. 고게 넘어버리면 세금 혜택이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개인들한테 면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이 넘어갔을 때는 실제 세금을 다 내시고 구입하신 경우에 메리트가 상품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아주 대중적인 상품들의 경우라면 이미 많이 좀 저렴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뭐 브랜드는 알려져 있지만 좀 국내 유통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머신들,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 세금이 나와도 세금 플러스, 그러니까 관세, 부가세 이렇게 내고 뭐 저희 배송비 내고 다 내서 상품가에 뭐 20-30% 플러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받아보셔도 뭐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의 물가가 네. 그렇게 비싼가요?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국내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할 거 없어요. 저는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집었다 놨다 하면서 잘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현지 가격을 다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보고 저게 얼마인지를 아니까 선뜻 물론 제가 제 회사니까 그 배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좀 바로 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쉽게 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는 안 좋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는 브랜드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 직구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이미 몇 군데들이 인하를 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막 30% 40%씩 가격을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돌아 생각해서 아니 저렇게 30-40%씩 저렇게 바로 내려도 충분히 마진이 남는 거면 그동안 참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을까 이런 좀 부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어쨌건 그래도 이 수입상들이 한국에서 2배, 3배를 받아서 팔아도 이거는 한국에서 소비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커지는데 직구를 해버리면은 미국, 독일에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내수 성장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직구를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의 오리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차피 쓰는 양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면 그걸 개인이 미국에서 사오는 거하고 어떤 업체들이나 업자들이 사와서 재유통하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 차이는 국내에서 유통 단계별로 가져가는 각 단위 사업자들의 마진이 붙는 형태겠죠.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그 마진이 쉐어되는 것 자체가 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경기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국내 유통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넣어드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한 1조 8천억 규모의 해외 직구가 일어나다 보니 해외 직구 분야에서 특히 이제
뭐 전자상거래, 해외 전자상거래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분야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나니까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직구를 하면 국내 제품을 또 해외에 파는, 해외에 소개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역시도 지금 그래서 역직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우수한 상품들도 외국에 팔아야죠. 외국에 팔고 수출해야죠. 그러니까 단지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형태로 그 수지 개선들을 힘써야지. 글쎄요. 해외 직구를 막아서 사실 해외 FTA가 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해외 상품들을 쓰셨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국세청이 좀 주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국세청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해외 세금 문제라면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면 또 아무래도 관부가세, 관세들이 또 많이 거칠 거예요. 개인들이 하셔도 면세 범위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단지 세금의 이슈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버는 마진들이 생기는 것들이 글쎄요. 그렇게 저희 부가세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끝단에 있는 엔드 유저가 내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세를 이렇게 전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세를 받는 게 아니어서 그게 그렇게 국세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렇다면 정부에서 오히려 해외 상품들을 수입할 때 수입세를 많이 매기고 일반 시민들한테 면세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해외 여행을 할 때 사실 수 있는 면세 한도도 최근에 600불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해외 직구 관련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면세 범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건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어떤 니즈, 그러니까 요청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정책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일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이익이 관계가 되신 분들은 물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꼭 어떤 국세랑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 있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작년 저희가 해외 직구가 연말에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 해외 쪽에 세일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국내 유통 업체들이 되게 좀 매출이 좀 안 좋으셨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좀 안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큰 흐름이어서 아마 그런 유통업체들도 거기에 맞는 또 전략과 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계시고 뭐 그런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외 직구 하는데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네. 요거를 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인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캐나다 거위. 네. 그 잠바 있잖아. 네. 요즘에 좀 인기가 시들하죠. 지금 유행이 좀 지나서. 그래요? 그것도 뭐 원래 되게 비쌌는데 요즘은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직구덕 아니에요? 직구 덕인지 아니면 저희 짝퉁업계에 계신 분들의 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풀리고 흔해지면서 좀 니즈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약간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쉽게 좀 더 그냥 편하게 저희 이렇게 N사 그냥 운동화를 하나 산다. N이 뉴발란스 나이키. 뭐 상관없죠. 뭐 상관없습니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하나 산다. 그러면 물론 해주고 빠삭한 분들은 뭐 뉴발란스라면 뉴발란스가 어디서 싼지, 뭐 나이키라면 나이키 어디서 싼지 아세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종합 쇼핑몰들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아마존, 이베이 이런 곳에서 검색하면 뭐 싼 제품을 알아서 보여주니까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예를 들게요. 그래서
그냥 아마존만 아시면 되니까 저희 검색창에 아마존 치시면 미국 사이트가 딱 뜨죠. 그러면 거기에 뭐 나이키다 그러면 나이키 치면 신발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쇼핑하고 똑같으세요. 그냥 어차피 그 모양 보고 고르시니까 골라서 결제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결제하실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면 미국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저희 같은 포스트페이 같은 배송업체에 가입이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배송업체 가입이 먼저인데 보통 그렇게 시작 안 하시죠. 나 신발 하나 사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 주소가 없으니까 어디 주소로 하지 이러면 저희 같은 저희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저희가 미국 3개 그다음에 유럽까지 주소를 착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중에 원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오레곤이랄지 신발이니까 뉴저지랄지 그런 주소를 거기다 딱 입력하셔서 결제. 물론 결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쓰셔야겠죠. 결제하시면 배송이 빠른 건 하루 이틀, 뭐 늦은 건 한 7, 8일 이렇게 지나면 저희 창고에 딱 도착이 됩니다. 부지런한 고객님들이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도착되기 전에 신청서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제품을 사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품 구매하시자마자 저희 사이트에다가 어떤 상품 구매했어? 라고 신청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신청서가 국내 수입 통관할 때 수입 신고서로 쓰여요. 그러니까 되게 잘 써야 돼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인데 100.00 이렇게 쓴다는 게 그걸 00을 더 붙이면 10,000불짜리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날라오겠죠. 물론 증빙해서 뭐 아니다라고 나중에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쓰다 보니까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런칭한 서비스가 해당 사이트, 예를 들어 아마존이면 아마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희 사이트에 딱 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주문하신 내역을 쫙 긁어와서 그 수입 신고서, 그 배송 신청서를 자동으로 쫙 써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예를 들면 신발 하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티셔츠 20장 이러면 그걸 일일이 다 쓰시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색상, 사이즈 다 써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원클릭으로 신청서를 쫙 써드려요. 그러면 보시고 잘 써졌네 이러면 이제 하실 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저희 도착하면 저희가 상품 도착했으니까 배송비 결제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그 SNS로 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도착했네 이러면 핸드폰에서 저희 모바일 페이지에서 그냥 결제 버튼 딱 누르시면 좀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뭐 어차피 그런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카드 번호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내부적으로 보안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다. 그러면 미리 저희 쪽에 제품 도착하면 알아서 결제해 주세요. 체크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서 결제까지 또 해서 바로 보내드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넣어야 되고, 그렇죠. 결제가 되는 카드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근데 카드야 뭐 이제 개인이 장만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주소지가 없으니 포스트베이 같은데 미리 가입을 해서 그렇죠. 포스트베이의 물류센터 주소를 적으면 된다. 그렇죠.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거 다 하실 수 없잖아요. 물건 받아서 보내줄 수, 지인한테 해도 힘드니까. 그래서 주소지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주소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운송은 뭐 항공사의 그 화물기가 더 운송을 해주고 국내 오면 국내 저희는 이제 뭐 우체국 택배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또 많은 택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운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어떤 파트너십으로 하는 건데 저희의 이제 코어 비즈니스는 주소지를 대행해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현지에 상품 검수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이키 운동화를 샀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리 아마존이어도 신발이 짝짝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쪽은 270, 뭐 한쪽은 275. 미국 사이즈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신발이 오면 일단 좌우 사이즈를 다 보고요. 사이즈가 혹시 또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양쪽 신발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딱. 그 창고에서. 네, 그럼요. 네, 대보고 야. 고객님들이 뭐 혹시나 빨간 신발을 시키셨는데 노란 신발이 오진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검수 다 해보죠. 그리고 신발이 뭐 어디 찍힌 데 없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수를 하는 부분은 유관 검수가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백에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걸 잘 뜯지 않고 유관으로 검사하거든요. 사이즈가. 왜냐하면 오염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깨끗한 상품 보내드려요.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자를 열면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검수를 해드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검수하려면 다 뜯어서 실 뜯어서 저희가 뭐 전기 전원도 넣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중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보내드리지만 검수를 해야 되는 상품들은 다 검수를 해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고객들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신발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입 잘 어울리는지 그 맨발로 착샷을 찍어서 신발증 착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해드리기 힘들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 서비스로 또 있어요. 그런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유료로. 근데 잘 안 쓰세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그냥 제너럴한 서비스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검수들은 저희가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한국에서 받으신 다음에 문제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검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검수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상품을 보내드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반송이나 또는 배상을 저희 비용으로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안전장치를 하나 걸고 가는 이야. 거죠. 네. 멋지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현지가로 10만 원이다. 네. 뭐 한 100불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포스트베이 같은 대행 업체에 얼마를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상품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거운 상품이 좋죠. 싸고 무거워도 값이 싸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무거우면 그 배송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주 뭐 어떤 분들은 액세서리 같은 거, 뭐 귀걸이 같은 거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박스가 너무 앙증맞죠. 국제 배송하기에 송장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송장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에 뭐 고가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저 배송비, 기본 배송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배송료가 10.5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면 한 500g 정도 되는데 500g 이하는 저희가 10.5달러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회원 가입하면 뭐 2달러 쿠폰도 드리고 뭐 회원 뭐 하다 보면 뭐 한 7, 8달러면 이렇게 배송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게가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좀씩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거 한 켤레를 받으시면 보통 한 2, 3파운드 나오니까 그러면 10,000원 초반대 배송비면 받아보시죠.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플러스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켤레를 10,000원 초반대에 받아보시는데 거기에 신발 2켤레를 하셔도 10,000원 중반대 이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발 3켤레를 받으셔도 20,000원이 잘 안 넘어가죠. 네. 그렇게 받으시니까 여러 개를 면세 범위까지 꽉 채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N사 중에 그 N을 써서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불대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100불이면 그 N사 브랜드 신발 한 3켤레 정도를 사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배송비 플러스 한 2만 원 내시면 전체적으로 뭐 한 4만 원이면 뭐 N사 신발 한 3켤레 또는 4켤레 정도 이렇게 구매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커플로 신으시고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달러 제품이 많아요? 20달러대들 많습니다. 한국엔 없는데. 많습니다. 네. 역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배송에 대해서 좀 보니까 배송비 폭탄. 네. 또 뭐 합 배송비. 네네네. 뭐 이런 또 이슈가 있어요? 있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좀. 합배송비는 뭐냐면 고객님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네.
네. 갭이 컸던. 네, 갭이 컸던 지사.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10장, 20장씩 이렇게 사는데 이게 한 물류센터에 다 있지가 않은 거예요. 상품이. 그러면 여기저기에 있는 미국 전역의 물건센터에서 4-5개 박스로 와요. 배송이. 그러면 저희 이제 배송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한 군데에서 하나의 박스로 오면 하나 포장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5번에 오면 5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군다나 하나의 박스로 다시 합쳐서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거든요. 5박스로 보내드리면 얼마나 요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검수하고 모아서 차곡차곡 하나의 박스 또는 박스 무게도 많이 나갈까봐 옷 같은 경우에는 폴리백에다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그 인건비를 합배송비라는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받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시킬 때 한 번에 올 줄 알았지. 내가 뭐 4-5번에 잘라서 올 줄 알았으면 나는 안 시켰어. 뭐 이런 고객님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객님들은 의도하지 않게 한 번만 주문을 하셨는데 업체가 막 쪼개서 보낸 경우는 고객님들을 구제해드리자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합배송비 다 무료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배송비는 그냥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온 것처럼 배송비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도 양보 못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처음부터 나눠 시킨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사 운동화도 사고 싶고 지사 옷도 사고 싶고 면세범위 내에서 또 뭐 예를 들면 뭐 C 브랜드 뭐 바지도 하나 사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각각 그렇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각각 배송이 올 걸 알고 원래는 하나하나를 저희가 배송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배송비 많이 나오니까 저희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이 3개가 다 오면 3개를 합쳐서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걸 묶음 배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요금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 저희가 3불에 박스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1불씩 이렇게 추가해서 받거든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1불씩 박스 하나에 추가돼도 그걸 개별로 갖고 올 때랑 비교하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의 박스로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게 묶음 배송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물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네. 배송비 폭탄. 네네. 배송비 폭탄은 미리 말씀드렸던 유모차 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모차 무게가 뭐 거긴 파운드를 쓰니까 뭐 한 10kg 되면 한 20파운드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저희 요금표에 20파운드입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부피로는 한 50파운드 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사 스페이스는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에 해당 무게만큼이 다 들어가야 운임이 동일하게 되는데 항공사들이 다 부피 무게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물건을 다 이렇게 모아서 뭐 몇백 개, 몇천 개 모아서 항공사에 보내면 항공사에서 부피를 다 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 상품의 부피도 다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랬을 때 부피가 되게 크면 그 요금을 저희도 내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배송비 그 부피 무게 50%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인을 해드려도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실무게보다 뭐 한 5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반을 할인해드려도 뭐 2.5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그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배송비 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 그 해외 직구 초보자들 경우에 많이 하시는 실수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그 하시기 전에 저희 고객센터나 이런 쪽에 문의하기도 좋고,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런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곳들에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나 이거 샀는데 부피 무게 나올려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막 그 회원분들이 막 코치도 해주시고 그건 어떤 형태로 사는 게 더 싸다. 그걸 왜 그 사이트에서 저기 가면 싸? 이렇게 다 코치도 해주시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초보이실 때는 경험이 좀 적을 때는 하면 좋고요. 뭐 그런 거 없이 일단 부피가 너무 큰 제품들은 해외 직구에서 피하시는 게 좋다. 네. 또 30일 보관료 무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도 해당 그 센터가 한정된 공간이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뭐 2주 지나면 또는 뭐 일주일 지나면 보건료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 중에 살 때는 이렇게 그 지름신이 오면 일명 상품들을 막 사놓죠. 그러면 뭐 박스가 수십 개가 바바박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으로 이제 차근차근 받으셔야 되는데 뭐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상품들이 쌓여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도 있지만 그 빨리빨리 그 상품들을 한국으로 가져가시라는 입장에서 그런 보관료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또 보관료 또 받다 보니까 막 애처로운 사연들이 많아요. 뭐 그 사이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삿짐 다 끝난 다음에 뭐 시키려고 했다는 등, 어떤 분들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용품들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빨리 나와서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느냐고 그 사이에 뭐 그 배송 신청을 못했다는 등 그런 사연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아무리 뭐 사연이 있어도 한 달이면 괜찮겠지.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무료로 상품들 보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손 시에도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하죠. 이게 누가 파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뭐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저희 창고에서는 이제 멀쩡히 당연히 저희는 잘 나갔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항공 운송하면서 잘 파손이 안 돼요.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기압차 때문에 셀 수가 있지만 일반 물건들이 파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집화 과정이나 또는 이제 배송 과정에서 또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체 과정이 길다 보니까 누가 파손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통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도 다 보기 때문에 큰 파손이 뭐 박스 같은 게 훼손돼 있으면 다 미리 걸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걸러지고 관객 고객 손에 닿았을 때 이미 뭐 받기도 전에 박스 자체가 막 훼손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어보면 당연히 훼손됐겠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그 중에 누구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귀책 사유를 가려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고객님들이 다 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도와드렸는데 귀책 사유가 잘 안 가려지면 저희가 그냥 일단 대신 배상을 해드리는 그걸 저희가 보통 한 $300 우리나라 돈으로 뭐 35만 원, 40만 원짜리까지는 그냥 해드리고 단 이제 예외 조항은 뭐 도자기나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운송 시에 파손이 되기 쉬운 제품이어서 귀책 사유를 떠나서 국내 운송사들도 그렇고 그 해외 캐리어들, 항공사들도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그거는 그 무조건적인 보상은 못 해드린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저희한테 이제 안심보상제라고 혹시 그럴 것 같은 제품들은 제품 가격의 뭐 한 3% 정도 비용을 저희한테 미리 이렇게 납입을 하시면 저희가 파손이 생겼을 때 그런 제품마저도 보상을 또 해드립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한 1,000불까지. 그래서 그런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없으시게끔 저희가 장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포스트베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거의 매일 핫딜 정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핫딜 신동엽인가? 핫딜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 이 말을. 네네. 요즘에 핫딜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용어 자체를. 근데 제품 가격이 싼 그런 뭐 핫딜도 있고, 네네. 뭐 이벤트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이거를 정보를 어떻게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들은 실제로 저희가 다 그런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쓰시는 사이트들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뉴스레터가 날아오잖아요. 그 정보를 저희가 재가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런 해외 직구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고객님들이 서로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본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보통 하루에 한 10개 정도 주요 사이트들의 그런
핫딜들. 핫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보다 아예 사이트 전체 또는 카테고리별로 세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일폭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사지는 않으세요. 핫딜 정보가 딱 날라오면 그때 사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샀는데 일주일 후에 거기서 막 갑자기 50% 세일하고 이러면 되게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일을 기다렸다가 많이 사세요. 그런데 그 세일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매달 하거든요. 우리나라 백화점 세일처럼. 그래서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며칠만 기다리시면 계속 세일이 터져 나오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이 드리는 그런 핫딜 정보를 잘 보시면 정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죠. 네. 여기 제가 하나를 긁어왔어요. 딜을 네. 보니까 마이 헤빗이라는 네. 곳에서 네. $150 이상 구매 시 네. 25% 할인인데 네. 이 할인 코드 같은 걸 또 집어넣어서 그렇죠. 받나 봐요. 네. 네. 그럼 이 코드는 이 마이 헤빗이라는 데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코드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고객한테 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한테만 이메일로 개인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정보들도 취합해서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하죠. 그리고 그런 코드들이 그 모르고 그냥 구매하시면 전체 그 세일에 미니 발행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제할 때 코드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없으시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보다 엄청 싸니까 이거 싸네 하고 결제를 하시는데 사실은 코드를 넣으면 또 더 싼 20-30% 더 싼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금의 그 마이 헤빗도 그렇고 스와들 디자인. 그거 뭐 주부들은 거의 다 아시는 브랜드예요. 레베카 민코프? 네. 이거 어떻게 레베카 민코프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레베카 민코프. 이 희한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이걸 그러니까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아는 건 아니고요. 직구를 아주 이제 홀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 브랜드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시는 상품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런저런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는 몰들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소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오픈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냥 그 자체 브랜드에서 하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이제 해외직구 용어로 공홈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게 어디가 쌀지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는 거고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돌아요. 고객님들이 서로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저희가 고객님들이 찾기 쉽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정보를 그냥 받아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구매가 될 수 있죠. 본인이 그런 브랜드들을 다 알기는 힘들고요. 본인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어떤 형태나 종류이셔도 좋고 또는 그냥 그 브랜드 네임이셔도 좋고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검색해서 또는 조사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브랜드도 하나 있더라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네.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그 속옷을 많이 수입하지는 않고요. 저도 뭐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 목욕 제품, 바디용품들을 거기서 많이 사세요. 바디용품도 팔아요? 네. 바디용품이 제일 그쪽 시장에서 많이 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빅토리아 시크릿을 접촉하실 수 있는 게 바디용품. 의외인데요? 저 미국에 갔을 때 여기 매장 가보면 빤스랑 브래지어밖에 없던데? 아사시안 제품들이 사실 국내 소비자들 니즈에 이렇게 꼭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입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판매하는 어떤 샴푸나 바디 그 로션, 샤워 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들 구매하시죠. 네. 그런 또 분야가 있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postbay.com 앞에 .m을 붙이면 모바일 사이트가 나와요. 네네. 모바일 사이트도 있는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모바일과 온라인에. 네, 저희가 원래는 모바일 사이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직구라는 게 워낙 어렵잖아요. 지금 뭐 제가 쉽게 말씀드려도 들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배송 신청서를 쓰려면 보통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요. 물건들이 많으면. 그거 다 영어로 돼 있고 그걸 뭐 이렇게 긁어붙이기를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한테 저희가 웹사이트지만 모바일에서만 잘 열리게끔 서비스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결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 정도 서비스만 제공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서비스만 제공했는데도 트래픽이 모바일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고객들은 이렇게 모바일로 쓰고 싶어서 니즈가 많으신데 우리는 태평하게 웹만 서비스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 지금 모바일을 제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래서 다들 뭐 모바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서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신청서 쓰기를 줄인다면 모바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송 신청서 자동 작성 기능을 저희가 만들면서 배송 신청서만 쉽게 쓰면 그 다음에 뭐 상품 살 때부터 다 요즘에는 모바일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사서 구매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서 쓰시고 와서 이제 상품 오면 배송비 결제하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받으시기 전에 배송 조회까지 다 모바일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단에 뭐 저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께서 뭐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러고 문자 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핸드폰에서 확인하시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그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요. 고객들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수입 그 신청서 쓰는 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금 폭탄 엄청 그렇게 받고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간 떨리면서 그걸 쓰게 되는데 근데 그걸 되게 그냥 한 큐에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바일에서. 네, 모바일과 웹사이트에서 다 되게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작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가장 이용 많이 하시는 베스트 12 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것까지 늘려서 최소한 100개 정도 사이트 그 정도면 그거 벗어나는 곳에서는 거의 주문을 안 하실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재밌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 포스트베이를 제가 쭉 보니까 재밌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호주 국민 90% 이상이 쓴다. 다목적 크림 포포. 그리고 수백 년간 최고의 피부 미용 제품의 재료로 호주산 산양류 비누. 네. 그리고 명절 선물로 아주 좋다. 슈퍼 오메가 369.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 뭐 꼭 옷이나 구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실용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뭐 제가 소개해 드려야 할 만한 것들을 미리 딱딱 집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뭐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배송만 해주지만 고객들이 뭐 어떤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살 테니까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많이 올려놓는 편인데요. 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포포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에 가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꾸 주머니에서 이렇게 빨간색 튜브 같은 거를 자꾸 꺼내서 뭐 얼굴에도 바르고 입술에도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 말하는 그 호랑이 연고처럼 안티프라민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쓰는 거예요. 봤더니 거의 이게 다 호주가 워낙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천연 재료들로 만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되게 순한 것들인데 보습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 트고 이런 경우에 그냥 바르면 빨리 낫고 뭐 피부 트러블이나 뭐 벌레 물려도 발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워낙 호주에서만 알려진 제품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사냥 비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뭐 사냥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국내 업체들이 뭐 뉴질랜드산 사냥료 이렇게 해서 뭐 분유도 팔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주에 갔더니 그 너무 흔한 거예요. 그게 막 사냥 분유 뭐 사냥유로 만든 제품들이 너무 많고 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이 이렇게 싸게 유통되고 있으니 국내에 계신 소비자들이 물론 미국에 있는 어떤 핫한 브랜드들에 대한 정보가 많으시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그런 정보들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 섹션에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도 이제 직구로 사라 뭐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슈퍼 오메가 369는 뭐예요? 369는? 글쎄요, 제가 모든 상품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아마도 그 해당 상품 미국 상품인 것 같은데요. 그런 명절 선물 실제로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타민류 이런 경우에는 뭐 정말 몇 배 차이가 나요. 근데 유의하실 점은 건강식품류, 비타민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6병까지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6병이 넘어가면 통관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한 5만 원, 6만 원 하는 그런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10,000원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6병 이거 한국에서 한 병 값이면 6병 사는데 이래서 한국에서 6병 사는 것만큼 막 30병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통관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럼 그거를 오더를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하루에 6병씩 나눠서 사시면 되죠. 받을 때도 그죠? 그럼 나눠서 받으시고. 다 야로는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총량이 너무 많아지면 또 세관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세관에서 면세를 한도를 주는 거는 개인 사용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병까지는 뭐 개인이 드실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혼자서 비타민을 30병을 같은 브랜드를 드시지는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거는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다 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전산으로 추적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같은 브랜드 걸 동일하게 많이 사면 꼭 장사할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먹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비타민을 사시더라도 다양한 브랜드를 사세요. 예, 물론 한 번에 6병까지지만 뭐 다양한 브랜드 여러 개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시면 또 뭐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해도 되고. 네, 그리고 가족도 같이 드시는 경우라도 원래는 각자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애기들이 어떻게 뭐 해외 직구를 합니까? 말도 못하는 뭐 1살짜리들이.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것 정도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369 오메가는 제가 가격도 적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이 31,100원. 네. 근데 해외 직구로 하면 19,000원. 네, 그게 이제 배송비랑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요. 가격이죠. 엄청 싸네요. 네. 뭐 아실만한 브랜드들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 이백에서도 작년 말에 그 뭐죠? 뭐 땡스기빙 데이, 네. 그때 막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네,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 네, 불프. 네. 그때 저희도 특집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가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는데 포스트베이 갔더니 성 패트릭 데이 뭐 이런 데이가 많다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어요. 미국에는 이 데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때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애들은 할인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봄 세일, 여름 세일 뭐 그런 세일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통 데이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 때마다 한다는 게 대부분 그 휴일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습관이거든요. 보통 휴일들이 또 다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몇 번째, 무슨 달, 몇 번째 월요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하고 붙여서 시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이 때들마다 연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에 맞춰서 늘
세일들을 하게 돼요. 최소 뭐 한 20%에서 50% 뭐 70% 세일을 하는데 그런 데이 중에서 연중 가장 심각하게 싼 행사를 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추수감사절 시즌에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 꼭 만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 만나고 훈훈하고 뭐 서로 용돈도 주고 돈 돌잖아요. 그랬을 때 싸게 사라 이렇게 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이제 가격을 싸게 많이 파는 그런 세일이지만 1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살 수 있게끔 거의 매달 돌아오는 그 수많은 데이들. 뭐 저희도 쉽게 아는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랄지 독립기념일은 거기는 무슨 월요일 날 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 아니지만 수많은 또 월요일에 있는 데이들 이런 데이들마다 세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축구를 벌써 한 1, 2년 하신 분들은 또 그 데이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무슨 데이니까 그때 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3월에 있는 데이는 그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매월 있습니다. MLB 야구 보다 보면은 네.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유현진이나 박찬호가 가끔 민방위 모자 쓰고 나온 날은 그렇죠. 베테랑 데이인가? 네, 베테랑스 데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우리로 말씀드리면 뭐 참전 군인의 날 같은 뭐 그런 형태죠. 네. 자, 그리고 이 환율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 포스트베이 보니까 금주의 고시 환율 이렇게 네. 꼬박꼬박 띄워주고 있던데 아까 그 마스터나 비자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요게 긁을 때의 환율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게 카드 값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에 쫙 빠지잖아요. 네네. 그때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요. 긁었을 때의 기준으로 환율 책정을 하죠. 카드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은 고시환율은 뭐냐면 구매하는 시점하고 한국에 입항돼서 통관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항돼서 통관되는 그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환율을 미리 전주 금요일에 고시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환율을 미리 고시하는 거죠. 세관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관을 통관하는 제품들을 요 환율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 기준이 뭐 15만 원 면세 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미국의 100불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몇 달러 상품을 국내 가격으로 얼마나로 환산할지 필요한 환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관에서 고시환율로 정해서 미리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해서 다음 주에는 이 정도가 평균일 거야라고 해서 미리 다음 주에 환율을 고시해서 그 한 주 동안을 그 환율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이다 보니까 통관에 꼭 필요한 환율이어서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이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싸게 사셔야 되니까 세금 면세 한도를 꽉꽉 맞추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0불 돼 있는 그 기준은 달러 기준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5만 원 기준인 경우 같은 경우에 뭐 14만 9,900원, 뭐 990원 이렇게까지 맞추세요 환율로. 그랬는데 이게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뭐 20원이 초과돼서 세금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20원 때문에. 네, 근데 15만 원에서 단 20원이 초과돼도 그 20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15만 20원 전체에 대한 그렇죠. 관세와 부가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3만 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의 실수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을 뭐 돈 3만 원씩 이렇게 내면 안 되니까 미리 고시환율을 확인해서 좀 안전선을 해서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율 그 무게별로 선편 요금도 그 세관에서 하는 요금도 달라지니까 구매 안전선 이런 것들도 저희 커뮤니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헷갈리실까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빡빡하게 그 끝까지 채우지 마시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 이하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크게 그렇게 뭐 세금 때문에 어려워하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트에 보면 큰 메뉴로 셀프 계산기라고 해서 구매하신 상품 종류, 그다음에 구매 가격, 대략의 무게 이런 걸 넣으시면 배송비가 얼마큼 대략 나올지, 또 세금이 얼마큼 나올지 이런 걸 저희가 미리 계산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안내해드리는 메뉴가 웹사이트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미리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오겠구나. 또는 배송비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구매 전에 먼저 확인하시면 훨씬 더 경제적인 또 안전한 쇼핑 되겠죠. 네. 자, 그럼 이거 이제 요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이제 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거시적인 건데요. 알리바바와 네. 아마존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해외 직구 배송 대행 분야의 몰테일 네. 이런 회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베이 입장에서는 다 골리앗들인데 네. 안팎으로 다 이렇게 좀 경쟁 상대들이 덩치가 커요. 네. 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시장이 좀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존과 알리바바라는 거대 해외 네. 기업을 네. 상대로 해야 되는 싸움도 그렇고. 네. 네. 제가 뭐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배송대행 업체들이 지금 해외 직구가 유행을 타면서 우후죽순 생겨서 아마 대략 100여 개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규모가 크고 알려진 업체는 수는 많진 않죠. 하지만 한 10여 개 정도가 이제 좀 익숙하신 브랜드들일 텐데 그렇게 길지 않은 사이에 한 뭐 3, 4개 정도 업체로 수가 많이 줄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다른 비즈니스 분야에서 봤을 때 저희 소셜 쇼핑들 보면 그 처음에 정말 유행을 타면서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네. 그런 회사들이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든 자연도태를 통해서든 정리가 되고 규모가 큰 3, 4개 회사 정도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배송대행 서비스를 할 게 저희는 저희 나름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뭐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 실제로 좀 브랜드 인지도가 좋고 서비스 퀄리티가 좋은 상위 업체들로 수렴돼서 그 서비스 간의 어떤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큰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표 브랜드 몇 개만 남고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마트 업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표 브랜드 몇 가지들이 전체 시장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수렴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저희로 다른 업체들을 흡수해서 수렴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죠. 저희가 흡수되는 게 아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조짐이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이후로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 저희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뭐 아마존이라면 저희 배송대행 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는 업체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에서 다 아마존 물건 배송해 주는 거니까 배송대행 회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수에 있는 그 미국의 아마존 제품들이 아마존 자체 제품들도 있지만 그 다른 셀러들이 올린 제품들도 많고 벤더들이 올린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한국으로 넘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외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내 유통은 되는데, 근데 미국 법이 재밌는 게 한번 누가 판매를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물건은 또 외국으로 보내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저희 주소지를 통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유통이 되는데 바로 한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못 파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한국 상품들도 그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국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국내에서 아마존을 쓰는 고객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해외 상품들을 그렇게 한글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서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테니까 오히려 해외 직구 저변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배송대행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예측보다는 저희가 그 중에 간과해서 안 될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또 재밌죠.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중국 쪽에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동안 그 결제 문제랄지 그다음에 중국 내 세금 문제, 그다음에 뭐 배송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생각만큼 한국 물건들이 중국에서 많이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자상거래로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셔서 직접 사갖고 가시고 또는 현지에다가 뭐 자회사를 차려서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자상거래로도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니즈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여서 역직구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붐업을 하려고 노력하던 차였어요. 그랬는데 알리바바에서 그 사이에는 뭐 한국하고 잘 지내고 좋게 하겠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발표한 건 한국에서 집하에서 중국 내로 배송해서 중국 내에서 그 각 고객들한테까지 전달되는 역할까지 본인들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도 다 하겠다. 그리고 그 비용도 엄청 싸게 하겠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은 그냥 알리바바에 상품 등록해서 파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상품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리바바라는 큰 업체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긴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장벽들을 제거해주고 거기 페이 시스템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물류업체에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역할도 거기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대중국 어떤 수출 물량 그다음에 하는 비즈니스들이 또 많이 생기고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저희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단지 뭐 저희 업체 입장에서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확실한 건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진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개별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훨씬 그 유통 마진이든 물류 비용이든 것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직거래 정말 가장 거래 단계를 줄여서 해외에 있는 상품들 또는 그 해외 업체를 통해서 물건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지만 그런 위기를 또 이겨낼 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저희 역시도 또 글로벌한 시장에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자극들은 국내 업체들한테도 필요한 자극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베이가 지금 그 옐로우 모바일의 계열사로 이제 돼 있어요. 네네. 아까 옐로우 하우스라고 해서 망신을 좀 먹었는데 옐로우 모바일에 70여 개라고 그죠? 네. 어떻습니까? 이 옐로우 모바일의 어떤 그 노란 우산 밑에 딱 있으면은 어떻게 좀 장점이 많이 있나요? 글쎄요. 그 뭐 제가 그 저희 옐로우 모바일을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옐로우 모바일에 있는 70개 그 계열사들 중에 뭐 하나일 뿐이니까 뭐 전반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포스트베이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내부에서 생기는 시너지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분야도 많고 뭐 마케팅 회사들도 있고 또는 매체들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 시스템 회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시너지들이 저희한테 어떤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규모적인 면이나 브랜드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그런 업무들 때문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글쎄요, 저희가 포스트베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네. 뭐 사실 옐로우 모바일이란 브랜드 때문에 저희 포스트베이의 브랜드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효과,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그런 네.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지금 지나갔어요. 네. 뭐 우리 김 대표님이 이펙 청취자분들께 네. 뭐 당부를 좀 하고 싶다. 요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외 직구 하실 때는 일단 부피가 너무 큰 제품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면세 범위를 꼭 체크하셔서 세금이 나와도 이게 너무 싸거나 너무 필요한 제품이시면 구매를 하시되, 세금이 안 나오겠지라고 하시는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사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좀 검수나 이런 부분 서비스들이 잘 돼 있는 배송 대행사를 이용하시면 실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실 수 있으시니까 좋은 배송 대행사를 좀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쇼핑이 되실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포스트베이다. 뭐 저는 그렇게 당연히 말씀드리죠. 예. 긴 시간 이렇게 또 굉장히 지금 목소리도 좋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거의 막힘이 없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PD가 편집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편집 없이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방송해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포스트베이의 김명식 대표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제 접하실 초보분들이라면 되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